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2206포인트대까지 지금 지수가 밀려 내려왔고요. 코스닥 역시 680선 힘겹게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 위주로 하락세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중소형주도 같이 밀려 내려가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달 말까지 1차 코로나 경제 지원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밝혀지고 있고요. 오늘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에 대한 경계감도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들도 현재 시장에서 포착이 됩니다. 각각의 종목들이 각각의 사정으로 움직이는데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는데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 가운데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는데요. 방법 잘 모르시는 분들은 1577-7451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두 분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너무 떠들었네요. 예.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예, 뭐 지금 2200선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사실 뭐 두 분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뭐 포지션을 지금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중국의 공장의 지도입니다. 되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해안, 중국에서 말하면 황해 쪽에 있는데 이 가운데 6번이 우한 후베이성이거든요. 이 그림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애플 공장입니다. 폭스콘 제조 공장이니까 우리나라 오늘 뭐 LG 이노텍이 밀리는 이유가 그건데 이게 지금 공장 가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월 28일 날 코스피 2085에서 갭을 다 메꿨어요. 갭을 다 메꾸고 나서 중국도 오늘 밀리거든요. 갭을 메꾸고 나서 방향성이 지금 아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미국 시장을 내일 새벽에 봐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 만약에 지수가 밀린다면은 2185 거기까지 열어놓으시고 거기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일부 분할 매수는 괜찮은데 그리고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모나리자를 추천을 못했어요. 모나리자가 지금 한 18% 올라갔는데 모나리자 올라가면 지수 못 갑니다. 역상관계 종목인데 그래서 일단 오늘이 화요일인데 목요일 날 뭐 9시나 10시에 중국이 추가로 경기부양책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나 목요일 날 오전에 본격적인 저점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방 데이비드 김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셨는데 뭐 저점 매수 정도가 그 정도 하니까 저도 비슷한 시각인데 오늘 이제 좀 이런 하락은 약간 이제 의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역학관계, 스프레드 거래와 지금 보시면 차익 거래에 따라서 오늘은 삼성전자 큰 폭으로 밀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은 전체적으로 IT 섹터 차익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지수로 보면은 어차피 지금 차익을 한번 좀 싣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여기서 좀 눌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차익 실현 좀 하려고 작정을 좀 했다라고 보이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저희가 중간에 3시 반 정도 다 돼갈 때 마감을 하고 시황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까지 시황을 좀 조합해서 3시 반 시황을 말씀드릴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꼭 고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채널을 잡아두셨네요.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3811번님께서 동아지질 17,550원에 비중 15% 지진 관련주인가요? 제가 했는데 동아지질 대표님 예, 맞습니다. 예. 지질 관련. 동아지질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예. 지하 터널 관련 종목인데 여기 이제 의뢰하신 시청자분이 매수 가격이 17,650원이니까 오늘 예정된 종가가 16,450입니다. 조금 손해본 상태인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 단기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 대응 생각을 하시고 비중이 15%면 적당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이 그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GTX에 관련된 확실한 어떤 그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다. ABC 노선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노선이 나오면은 일단 지하에 뭐 30m 뭐 이렇게 판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수혜가 날 걸로 봐요. 뭐 싱가포르 삼성물산 관련으로 뭐 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해저 관련 뭐 부산에서 뭐 이쪽 대마도 지나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목포에서 뭐 제주시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은 그게 현실화는 안 돼 있고 그런 관련 뉴스를 두 번째 보시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15,000원 지지를 하는데 비중은 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어떤 이슈에 따라서 매매해야 된다는 종목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유를 말씀드리는데 단기 매매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노테라피 들어와 있네요. 0012번님께서 12,000원의 비중 20%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지금 2월 달에 제가 계속해서 좀 드린 말씀이 생존의 기로에 있는 종목을 조심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2월 달 4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 실적 발표 근거로 해서 펀더멘털 많이 훼손된 종목들 위주로 관리 종목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2월 달, 3월 달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4년 연속 적자 혹은 자본 잠식률이 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적자 확정됐기 때문에 4년 연속 적자입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겠고 이번에 지금 아래쪽에 지금 저점을 찍었던 1050원이 일단 지지선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고점권에서 계속해서 매물이 형성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을 주더라도 상당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를 지지선을 잡고 대응을 하시더라도 이 구간 안에서 지금 12,000원 매수하신 가격인데 그 매수하신 가격에서 살짝 위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한 12,500원 정도 요 사이에서 10,000원에서 12,500원 요 사이가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좀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받으면은 그나마 좀 낫다라는 거죠. 기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상승을 좀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이 이어질지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사실 최수선입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이 10,000원이긴 하지만 그 지지선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일단은 10,000원 지지선으로 해서 목표 가격은 지금 위쪽으로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11,7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드리고 그 이유는 지금 이 종목 기간 조정을 기다릴 만큼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 생존의 문제가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11,700원 근처에 오시면은 일단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0원 지지선으로 11,700원 목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노테라피 듣고 왔고요. 지금 메리츠화재도 들어와 있네요. 9047번님께서 18,700원의 비중 12%. 사실 좀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섹터긴 한데 잘 안 가요, 요즘에. 지금 저기 9047님은 이 종목의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초저금리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삼성생명 쪽에서는 뭐 연 1%짜리 그 뭐 퇴직연금 그 수익률 내기도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뭐 지금은 삼성생명이 그런 관계가 아닌데 초저금리에 보험회사, 생명보험, 화재보험회사가 상당히 취약하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자동차 보험하고 몇 가지 보험 손해율이 늘어나가지고 보험료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하고 전혀 다르게 신저가가 나오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비중은 12%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반등할 때 일부 비중 축소하시고 지금 저가라고 해서 시장하고 역으로 가는 종목은 일단은 그 시장이 맞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100% 맞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 의견은 반등 시 17,500원에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소폭 손절매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메리츠화재 듣고 왔고요. 8149번님 파트론 주셨습니다. 13,15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일단은 파트론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휴대폰 관련된 부분에서 부품업체 중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작년에 많이 개선된 종목이고 작년 이제 12월 달에 이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회사들, 휴대폰 부품에 관련된 회사들이 큰 폭으로 좀 뛰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뛴 이유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양적 팽창이 굉장히 커졌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오히려 12월 달에 IT 섹터를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위로 올린 게 이 바로 휴대폰 부품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후에 이제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턴어라운드 됐는데 왜 이럴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하웨이 관련돼서 입었던 삼성전자 IM 실적 쪽에서
플러스 알파 된 부분이 지금 이제 미중 무역협상 1차가 타결이 되면서 하웨이가 다시 중가폰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감이 좀 있다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12월 달에 실적 보면 반도체도 바닥론이었지만 IM 쪽에서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이 하웨이에 대한 반사 이익이었다 이렇게 좀 보신다면 지금부터 이제 또다시 이제 좀 피말리는 싸움이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이 휴대폰 관련된 부품주는 지금 삼성의 폴더블 폰과 관련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에 약간 이제 차별화가 됩니다. 주가가. 폴더블 폰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있고 기존의 중저가폰 특히 A와 관련된 시리즈에 대한 종목들은 조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이 파트론과 한솔테크닉스가 그런 점에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훼손된 건 아니지만 기대치가 좀 낮아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아래쪽에 1,600원 정도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를 크게 이탈할 개연수는 없습니다. 펀더멘탈이 좋아지는데 저점이 이탈하진 않거든요. 근데 대신 위에 목표 가격을 일단 1차는 13,000원 정도로 좀 제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를 못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보장이 좀 되지만 이제 여기를 넘어가려면 1분기 실적 확인이 조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만큼 과연 1분기 실적이 나오느냐 여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 확인이 좀 필요하다.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목표 가격은 15,000원까지. 그래서 1차는 13,000원, 2차는 15,000원, 지지선은 직전 저점 1,6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론 전략 주셨습니다. JNK 히터 5,220원의 비중 20% 6299번님께서 주셨습니다. 김현님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이 종목이 지금 5,220원에 뭐 20% 매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뢰하신 분이 2019년도 1월, 2월에 이게 올라간 이유가요. 수소차 이슈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수소차는 뭐 길게 봐서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나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소차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도 문제가 있지만 친환경차에서 약간 이탈이 한 상태인데 오늘 뭐 일단 음봉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이기 때문에 빠졌는데 이 대체 에너지 관련으로 뭐 납품을 하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 전망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별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점은 나왔지만은 2월 초에 뭐 제가 말씀드린 종합 2,085죠. 그래서 지금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말씀드린 5,220원 조금 업해가지고 5,600원, 5,700원 정도 되면 일단 매도하시는 걸로 하고 만약에 전저점을 다시 확인하러 간다 그러면 제가 손절가를 정해드리는데 예. 이 종목 손절가 정해드리는 종목은 꼭 손절하셔야 됩니다. 4,270원 지지 실패하면 보유하신 20% 중에서 10% 손절매 두 개를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반드시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오지만은 이 저점이 하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비중을 10% 로스컷을 하시기 바랍니다. 4,000 여기 말씀드린 270원 지지 안 하면 손절하시는 걸로 그리고 다시 잡든지 더 내려가면 잡든지 그렇게 하셔야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700번님 펜오션 5,47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항상 좀 주목은 받는 것 같은데 주가 움직임은 그렇게 재미가 없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해운 쪽, 벌크 쪽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이제 바닥이 아닐까라는 기대심이. 그러니까 이 종목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해운업이 들어오거나 이러진 않는데 바닥이 아닐까라는 심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좀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좀 있는데 일단 이 종목 이제 펀더멘탈을 보시면 매출액도 일정하고 영업이익도 일정하고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소소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뭔가 좀 이 바닥권에서 좀 들어 올릴 만한 어떤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운임이 큰 폭을 띄는 것도 아니고 실질이 좀 악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 종목을 어떤 부양할 수 있는 모멘텀에 따라 부양할 수 있는 어떤 펀드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펀드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나빠질 것도 없지만 특별히 더 좋아질 것도 없다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주체가 지금 현재 그런 펀드 물량이 안 들어다 보니까 매수 주체가 계속 개인이거든요. 이 종목은. 그럼 개인이 매수했다는 부분은 뭐냐면 단기 등락에 따라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5,470원 이제 매수하시는데 굉장히 좀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비중은 그래도 20%에서 넘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아마 가지고 계시면 그나마 좀 다행으로 비중을 안 넣으셨는데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이번 전 저점이 형성됐던 3,780원인데 뭐 여기를 크게 하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면 그만큼 더 까질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부분 펀더멘탈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과연 이제 이 종목이 어떻게 올라올 거냐라는 부분은 모멘텀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운임에서 획기적인 부분이 좀 들어오지 않으면은
당장 올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1차 저항선은 4,155원인데 워낙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익 실현하거나 손절하시거나 이러진 않으실 것 같고요. 일단 가지고는 가시는데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가지고 좀 가신다 하더라도 혹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해운업이 살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종 코로나 문제도 들어왔지만 원래 그게 들어오기 전에 1분기부터 좀 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그럼 경기 부양에 기대감이 있고 그 부분이 다시 원자재에 대한 기대감하고 원자재에 대한 기대감이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해운 벌크 쪽에 모멘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순서적으로 뒤쪽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지지선은 3,780원이고 1차 목표가 4,155원, 2차 목표 가격은 4,580원. 한 4,580원까지 만약에 온다면 한번 좀 종목 교체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 말씀해 주셨고요. 7244번님은 솔리드 5,550원에 비중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5G 관련 종목 있죠? 예. 의뢰하신 분은 그 5,550원에 15% 비중하고 지금 수익이 나신 상태입니다. 오늘 종가가 많이 나셨네요. 6,280원이니까 5G 관련 종목인데 KT 쪽에 광중계기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조정이 길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그림은 좋아요. 근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 음봉이 나는데 일단 전구점 여기 7,350원 돌파하는 거 보시고 차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7,500원, 8,500원 요 정도로 하시면은 현재 시장 상황에 적당한 걸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유입니다. 네, 현재는 보유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원익 IPS 34,900원에 비중 10% 0628번님. 참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 같아요, 이 종목. 굉장히 관심도 많고 많이 샀고. 상승률 때 1차 밴더인가요? 저는 2차 밴드였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으로 상당히 크게 했고 LG 관련된 부분도 매출도 있었고 우리가 속칭 얘기하면 이제 예전에 디스플레이 잘 나갈 때 그럴 때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았죠. 사실 저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제가 실전 투자대에 나갈 때 이 종목 더 상당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섹터가 강하다고 해도 제가 디스플레이 쪽은 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실적이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익 RPS 같은 경우도 작년 실적 4분기 쪽으로 해서 보시면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LC,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LC 쪽을 버리고 OLED 쪽으로 간다거나 OLED 쪽 포커스를 맞춰도 그쪽조차도 지금 그렇게 섹터가 그렇게 디스플레이는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는 경기가 굉장히 확장으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 대형 판넬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나가야지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도쿄올림픽 개막한 시즌 그런 정도에 왔을 때 테마가 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지 몰라도 지금으로서 실적 개선에 굉장히 좀 용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원익 IPS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디스플레이 내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34,900원 정도의 매수를 좀 하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지금 아래쪽에 한 33,000원 정도를 놓고 계속해서 박스권 등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크게 실적이 작년에 좀 좋지 않았지만 주저앉을 종목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섹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OLED 쪽으로 갈 건데 그렇게 보면 34,000원을 크게 하야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33,000원과 위쪽에 38,000원 요 사이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등락을 좀 보일 것 같고요. 요렇게 된다면 만약 롤링을 좀 하신다면 38,000원 정도에 붙을 때 청산을 하시고 이 종목이 좋다 싶으면 또 33,000원 정도 또 아래쪽에서 재무산 전략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고요. 아마도 디스플레이는 지금 현재 IT 섹터, 주도 섹터 동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디스플레이 섹터가 좀 한번 그래도 좀 뛰려가면 아마 도쿄올림픽과 어떤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이슈가 좀 부각될 때 그때 한번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SC 2321번님께서 5,650원에 비중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키포인트가 한 2개 정도 보는데요. 예. 이게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이분이 약간 손실된 상태인데 제가 이 그림을 저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한번 지나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 9월 초순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러면 이게 그림이 지나간 거니까 여길 딱 가보시자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 보여드리는 8월 1일 날 2019년 8월 1일 날 급락 나온 자리에 절반을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2019년 8월 초하고 9월 말까지 보면은 지금 의뢰하신 분은 이게 개별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개별주는 뭐 차트가 우선적으로 보는 거니까 2321분은 이렇게 보시면은 뭐 내가 손절매 안 해도 될 거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 타임 놓치신 거예요. 여기서 딱 가면은 그 손절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손절 타임 놓쳐버리니까 여기 손절하셨어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그림을 백으로 보는 건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2019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보면은 이게 손절 타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예. 지금 비중이 더군다나 30%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얘기하는 주도주 섹터가 아닌 상태에서 그리고 이 자리가 2018년도 10월달 저항선 돌파를 못했습니다. 긴 음봉이 나고서 무슨 악재가 있었던 걸 보는데 거래량이 많이 늘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이게 행보를 하게 되면 주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 타임 놓치셨는데 저점은 나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실 것 같지만은 제가 지금 30%니까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손절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주식이라는 게 개별주니까 나중에 급등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이렇게 백도 해버리면은 되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일단 반등을 하면은 비중 축소하는 걸로. 뭐 회사는 식품 첨가물 식품 만드는 회사인데 뭐 그런 쪽에 있는 것보다 재무 구조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탁월한 어떤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 시 분할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5,100원 정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MSC 10%요? 예. 10%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요. 오픈베이스 갈게요. 5624번님께서 3,460원의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뭐 계속 우리가 여기서 상담 좀 해드렸다 그랬죠. 전체적으로 컴퓨터 주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부분인데 가끔씩 가다가 AI가 테마로 들어올 때 AI 테마가 들어올 때 한번 주가가 훅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정체된 모습인데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모멘텀도 없이 지금 옆으로 이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1월 달에 한번 고점을 치면서 AI 테마 들어오면서 치면서 고점에 이제 위쪽에 매물이 형성됐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옆으로 이제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3,000원 정도 지지선 좀 잡으시면 이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목표 가격 3,000원에서 4,100원 요 사이가 이제는 이제 상승했던 구간에서 이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많이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제 여기 정도는 또 부딪혀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1차적으로 3,7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3,700원에서 4,100원 요 사이에서 일단 차익 실현 관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은 아래쪽에 3,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299번님의 코엔텍 1,255원의 비중이 2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 코엔텍은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폐기물 관련 업체인데 이 두 번째는 이 종목이 최대 주주 지분 매각하고 불성실 공시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재무 구조는 뭐 그렇게 나쁜 쪽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행보하는 이유가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최대 주주 변경이면 M&A라든지 뭐 이런 쪽에 연관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매수를 하셨는데 1,250원이니까 뭐 그렇게 손실은 아니고 여기 2월 12일 날 반등이 세게 나오려다가 주저앉아가지고 고민이 되셔가지고 아마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최대 주주하고 이런 경영권 변경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을 하면은 지금 비중이 20% 많지는 않으신데 11,000원, 11,000원 또 11,500원에 일단 비중을 10% 비중을 축소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엔텍 남겨주셨고요. 다음은 현대바이오 6976번님께서 13,100원의 비중 20%인데 한 몇 달 전쯤에 엄청 급등하다가 요즘 좀 잠잠해요. 네, 10월 달에 한번 떴고 또 1월 달에 한번 살짝 올랐다가 좀 내려왔는데 사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체돼 있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상황은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료의약품과 관련된 뭐 화장품 이쪽 원료 뭐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어차피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15,500원, 450원 요 위로 좀 전후로 해서 보시면은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10월 달부터 4개월 연속 계속해서 고점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면서도 지금 현재 보시면 15,500원 요 가격대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위쪽으로는 매물이 이제 상당히 많이 쌓여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4번 정도에 걸쳐서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지지됐던 저점이 이제는 이탈되어 버렸죠. 지지는 이제 이탈되면서 한 번 더 박스가 하단이 낮아졌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이제 11,200원 지지선인데 여기가
문제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지지선이었던 이제 13,100원 요 부분이 이제 저항선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모습은 상당히 좀 안 좋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펀더멘탈이 좀 좋아지고 이걸 넘었어야 되는데 펀더멘탈도 매출액 영업이익은 거의 제자리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너무 길게 보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청산할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1,200원, 1차 목표 가격은 13,100원 거의 지금 매수가 근처, 지금 가격 근처입니다. 여기가 장선이고 2차 가격은 15,45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들어봤습니다. 현대공업 9974번님은 5,550원의 비중이 48%꽤 높네요. 예, 이 종목은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부품 중에서 시트 뭐 이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저기 차 뒤에 시트 있죠. 네. 가죽 시트나 인조 가죽 뭐 이런 건데 피혁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갑니다. 잠깐 그럼 두 번째는 제가 보는 이 주식이 시작이 여기입니다. 왜 여기냐? 2019년도 9월 뭐 20일 정도로 저기 추정이 되는데 이때 거래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의뢰하신 분은 제가 생각으로는 2월 11일 날 아마 그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5,550원에 보유 물량이 55%면 이쪽 업종에 계신 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로세로 해가지고 지금 상승이 한계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보는 것은 2,700원에서 100%면 5,600원이거든요. 그러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은 세 번째입니다. 이게 미적분이 있거든요. 미분은 이게 한참 올라가면 미분을 얘기하면 이게 미분은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절대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5,550원에 48%는 많이 들어가신 거거든요. 저 같으면 한 5%만 들어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보고서 이게 더 갈지 안 갈지. 지금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다 안 늘었거든요. 이게 뭐 수학의 미적분을 꼭 여기에 대용할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보기엔 추격 매수하신 것 같다. 그래서 5,550원에 48%는 물량이 많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300원, 5,200원에 48% 중에서 24%를 비중 축소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조정이 많이 나오면은 4,000원 그 밑에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분명히 지키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면요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현재치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현재치를 말씀드리니까 꼭 말씀드린 대로 손절을 제가 제시한 가격 꼭 지키시기 바라고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00원, 5,200원에 5,550원이니까 뭐 오늘이나 내일 날짜가 있으니까 거기서 48% 중에서 24% 소폭 손절매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종목상이면 한 3종목 정도 더 갈 수 있겠네요. 8606번님께서 SFA 반도체 6,400원의 비중 20%. 뜨거워요, 요즘에 이 종목. 네, SFA 반도체는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게 보는 이유가 사실 제가 이제 9, 10월 때 집중적으로 반도체 종목을 추천한 이유에 이 SFA 반도체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된 섹터나 전방 사업도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4분기가 바닥론이고 지금 1분기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합니다. 대부분의 실적이 보시면 2018년도 정점을 찍고 2019년도 좀 줄었다가 2019년 이제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2019년도가 2018년보다 좋은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장도 실적이 2018년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그 이유가 이 종목은 후공정에서도 기술이 좀 인정받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특화 좀 어느 정도 돼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종목들 수십 개 중에서 드물게 2019년도 실적이 2018년 실적보다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좀 많이 주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상당히 좀 비전이 그런 점에서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한 이후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뭐 아래쪽에 워낙 밑에 있습니다. 5,310원은 좀 강한 지지선이 있고 그다음 이제 6,250원에 위쪽으로 이제 살짝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이제 그 사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옆으로 계속 주가가 조금은 갈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이제 옆으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보이다가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좀 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보다는 좀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매수하신 가격이나 지금 현재 보시는 가격대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일단 기간 조정 좀 거친 이후에 목표 가격은 한 8,000원 이상까지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SFA 반도체 듣고 왔고요. 0737번님께서 미스터블루 8,995원에 비중 15% 어떻게 할까요? 미스터 블루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천왕 뭐 이런 쪽에 그 영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기간 조정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한번 기생충 할 때 한번 올랐어야 되는데 의뢰하신 분은 그게 아마 미련이 있으셔가지고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151억이 났습니다. 작년도에 회사가 이익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 끝나고 나서 저 생각은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1,000원, 11,500원을 제시하거든요. 이 가격대입니다. 정보 좀 보는데 여기.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뭐 회사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쪽에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7,000원 지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8,995원에 15%뭐 적당하다고 보는데 뭐 어제 오늘 잠깐 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7,000원은 지지할 걸로 봅니다. 거래량의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1차로 11,000원 전후에 보유하신 15% 중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일단 분할 매도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는 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보유 미스터블루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감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210포인트는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2211.35포인트, 30포인트나 빠지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좀 눈치 보기를 하다가 쭉 빠져내려옵니다. 그리고 반등 기미 조차 없습니다. 수급을 볼까요? 그리고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이 강하게 매수하긴 하는데 기관 외국인이 워낙에 지금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투신, 연기금, 금융투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버티질 못하는 상황이고요.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이 좀 주요합니다. 워낙에 좀 2% 중반씩 빠지다 보니까 지수 자체에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기간 조정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눌림목 구간이고 네이버 역시 1%대까지 밀립니다. 다음 볼까요? 자,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 SDI,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다 현재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683.19포인트입니다. 1.36% 하락하고 680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보시면 692부터 681까지 그래프 모양은 비슷하죠. 장초반에 양시장 모두 눈치 보기 하다가 그대로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수급도 동일합니다.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은 파는데 기관 보시면 1,391억 원의 매도 가운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골고루 지금 팔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 역시 1,246억 원이나 현재 매도 잡습니다. 일단 이러한 포지션 자체의 흐름은 개인이 사고 기관 외국인이 팔고 있는 포지션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코스닥의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워낙에 강하게 출하게 되면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물량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처럼 많이 밀려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이런 시장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버팁니다. 일단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버티는 이유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합병 얘기도 있었지만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에 대차 잔고 지금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 환매도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HLB 그리고 CJENM 빠지는 가운데 펄어비스는 상승 반전에 성공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소폭도 밀려 내려가면서 82,00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KMW가 무려 4%가 넘게 빠지면 오늘 5 관련주들 삼성전자 밀리면서 같이 밀려 내려가는데 이게 애플발 악재입니다. 애플이 중국 쪽에서의 지금 물량 때문에 실적 맞추기 어렵다. 결국 중국에서의 생산되는 물량이 대다수인 업종들은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장에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 에코프로, BM, SK모티리얼즈까지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 잡습니다.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 쉽지 않았고요. 장 초반에 눈치 보기는 전일 미국 장세가 아무래도 보여준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가 갈피를 좀 못 잡는 방향을 보였는데
참 어렵네요. 미국이 안 열렸다고 갈피를 못 잡다가 애플 한마디에 이렇게 시장이 속절없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오늘 보면 수급은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를 했고, 개인만 이제 매수폭이 좀 너무 컸다는 부분. 그러니까 선물 옵션 쪽에서도 대량의 이제 매도가 좀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좀 안 좋은 모습이 있고, 조정이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더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특히 이제 IT 섹터에 집중돼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공포심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 시장 전체로 좀 보면 매도 물량이 좀 나왔지만 이제 주로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큰데 전체적으로 거래량으로 보면 평소에 그렇게 큰 거래량이 아닙니다. 평소에 어떻게 보면 많은 날에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래량 없이 밀려내렸는데 오늘 이제 좀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큰 폭을 밀렸습니다. 2.76% 정도 밀리면서 큰 폭의 하락을 했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한쪽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거의 3분의 2 이상 밀집됐다라고 좀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바스켓에 담겨 있는 IT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오늘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물론 이 단기 조정에서 오늘 수급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하루 이틀 더 이어질 수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ETF와 관련된 부분에서 30% 캡률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코스피 200 말고 ETF에서 좀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지금까지 ETF 쪽에 펀드를 운영했던 물량들이 삼성전자 30% 룰에 묶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냐면 현물로 30%를 채우고 나머지를 삼성전자 주식 선물로 채웠습니다. 현물을 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해제가 되면서 삼성전자 현물 주식을 이제 살 수 있게 열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와 있던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매도를 누가 받고 있냐면 금융투자에서 받아야 되는 물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는 매도 물량 주식 선물 매도를 받으면 주식 선물 매수를 하게 되고요. 주식 선물 매수를 하게 되면 같은 차익 거래에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현물을 매도해야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현물 매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지수 깔아놓고 폭락에 올 수 있는 어느 정도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학관계에 의해서 삼성전자 조정이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시장은 어쨌든 한 번쯤 지금 갭을 메꾸는 위치에서 한 번쯤 조정받을 위치입니다. 한 번쯤 조정받을 위치에서 삼성전자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다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여기서 같이 조정을 받자라는 거죠. 그럼 어차피 우리가 팔아야 될 물량이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받고 밀려내려면 다시 밑에서 삼성전자를 그만큼 매도했던 분량만큼 밑에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정은 뭐 앞으로 이틀을 가든 3일을 가든 조정 이후에 다시 삼성전자 물량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스켓 물량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 하락은 너무 겁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시 채워질 물량입니다. 며칠 뒤에. 그러니까 그 며칠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럼 오늘 첫날부터 들썩들썩 많이 사기 시작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며칠을 잘 활용해가지고 아까 데이비드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넘어가서 그때부터 저점으로 들어가면 정말 IT 종목 어쩌면 눌림목 잘 살 수 있다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너무 공포심을 가지지 말고 왜 하락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좀 알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런 점에서 하락은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 지금 이주환 전문가님 말씀하신 내용이 시가총액 1등이 미국의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외국인들이 자기들 미국 내에 있는 시가총액 1위 애플, 뭐 아이폰 만드는 거기고 우리나라는 또 삼성전자입니다. 어제는 뭐 갤럭시 Z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부품주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래소에서는 시가총액, 거래소 시가총액 33% 누를 때문에 그냥 진행하겠다. 거래소가 그 코스피나 코스피 200에 대한 그 권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FTSA 선진국 지수에는 편입이 됐는데 미국 위주로 펀드가 형성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제가 그 외환딜러 출신이지만 외환시장 개방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그 국부 유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직에 있는 그 저기 기획조정부 멤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저같이 외환딜러 하신 분들한테 문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어떤 물꼬를 막는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흐름이 거래소하고 그 아까 그 이주환 전문가가 말씀하신 ETF에 관련된 금융위원회하고 이게 지금 서로가 옥신각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부 그 오늘 지수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그 선물 옵션 쪽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정 빼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뺀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뭐 모두에 말씀드린 V자 급반등 나오고 나서 뭐 지금 이게 후행적인 건데 확실한 어떤 경기 부양책, 소위 말해 리세션에 관련된 시장의 그 후행적인 어떤 그 두려움이
외국인 매도하고 기관들의 어떤 이탈 이런 걸 유발했는데 제가 보는 건 조정받고 다시 가는데 내일이나 목요일 날 아까 말씀드린 2185, 80 지지하고 반등할 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이제 정리해 볼 텐데요. 코스피가 1.48% 빠졌네요. 2210선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2208.88포인트의 거래 마감했고 코스닥 살펴봅니다. 1.4% 빠집니다. 682.92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상승을 했겠죠. 5원 60전 올라가면서 1189원 50전에 1190원 근접하면서 마감이 됩니다. 자, 8811번님의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우리들 휴브레인 4,550원의 비중 10%. 이 종목 굉장히 주가 변동 크잖아요. 네, 뭐 어차피 전기 테마주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테마주도 좋아하지 않지만 그중에서 가장 제가 좀 이제 부담스러운 게 바로 이 전기 테마주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이 종목은 뭐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이 없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어쨌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정치 테마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로서 이제 한번 꺾였던 부분에 최근에 이제 블록된 문제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에 이제 기름을 좀 부었는데 과연 이제 이 종목에 이제 어떻게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는 역시 이제 또 정치 테마가 어떻게 엮여있냐 다른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급등을 할 수도 있겠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급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결국 이제 테마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4,550원 접근하시면 여기인지 지금 여기 근처에서 사셨다는 건데 기술적으로 지금 요 구간에서 사시는 거는 아마 지지를 보고 여기서 사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죠. 항상 얘기하자면 이 테마주를 접근하시려면 아래쪽에서 그냥 지금 같은 구간에서 미리 길목시키기로 아무것도 없을 때 사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변화 없을 때 샀다가 이슈가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뛰면 당일 날이나 그 다음날 이렇게 파는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되니 따라가서 사서는 테마는 절대 수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지지선은 아래쪽에 3,040원이고 매수하신 가격은 4,550원이지만 일단 저항선은 3,800원입니다. 그래서 3,040원 지선호 목표 가격 3,800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97번님, 예, 라파스 또 왔네요. 2만 원의 비중 20%. 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종목이 그 공모가가 2만 원이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22,200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아래로 좀 기간 조정 제가 견디자고 말씀을 저번에 올린 것 같은데 그렇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 회사가 TDDS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붙이는 알츠하이머 치매약 뭐 이런 쪽이고 여기 TDDS가 일반 한올 바이오파마나 뭐 이런 종목 같이 구체적인 바이오 신약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약물 전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랜스더멀 드러그 약이죠.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그렇게 그 바이오 혁신 신약을 만드는 구체적인 그 세포 분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임상에 관련된 리스크가 크지 않다. 그래서 크게 안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을 꼭 보시고 세 번째는 제가 보는 것은 조만간에 지금 기술 수출 에러가 나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으시고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면은 27,000원, 23,000원 보니까 거기서 차익 실현하시고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될 걸로 한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드리니까 고려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거래량이 안 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면은 그때 고점을 잡으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보입니다. 7791번님 KH바텍 종가 매수 여쭤보셨는데 종가는 끝났고요. 일단 뭐 내일 초가나 오늘 시간 외 정도인데 굉장히 요즘에 뜨겁더라고요. 예, 종가 끝났기 때문에 폴더블 폰에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힌지 관련해서죠, 이게. 예, 그 폴더블 폰의 지금 부품주들이 이제 기존의 휴대폰 부품주와 좀 차별화됩니다. 그러니까 KH바텍도 그렇고, 뭐 세경 하이테크 대표적이죠. 그렇고. 그럼 이제 폴더블 폰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를 저는 이제 이번에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갤럭시 그 이번에 나온 Z 플립 그 CNL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제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가장 큰 이유가 이전에 이 폴더블 폰은 사실 이벤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을 한정적으로 했고 기술에
기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벤트성이었는데 삼성이 지금 현재 이제 고가 정책 외에 중가폰을 같이 정책을 내면서 이렇게 양 전략을 취하는 걸 좀 스탠스를 보니까 그냥 이벤트성이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의 포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뭐냐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에서의 어떤 중저가폰에서의 차별화와 두 번째는 이 OLED에서의 중국 업체의 추격.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이제 떨쳐내기 위해서 이 폴더블 폰이 이벤트성이 아니라 이제 전략 사업으로 지금 들어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휴대폰 부품하고는 좀 차별화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폴더블 폰은 삼성이 어느 정도 공을 들이냐에 달려있는데 지금으로 봐서 이제 전략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부분을 봤을 때 이쪽은 어느 정도 유망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휴대폰 부품과 좀 차별화되게 따로 떼어서 좀 봐야 되고 충분히 레벨업 구간으로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가열권에 들어왔지만 이 가열이 좀 눌려질 때는 매수권에 좀 접근을 해서 레벨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094번님의 드림 시큐리티 2,870원에 비중 15%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2,870원에 15%면 그 지금 오늘 종가가 2,780원. 이 종목이 그 추진하는 첫 번째는 그 추진한 비즈니스는 뭐 암호 뭐 이런 거 하고요. 양자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 비즈니스는 좋은데 제가 보는 거 두 번째는 2018년도는 연간 매출액이 248억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는 연간 매출액 283억. 뭐 조금씩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200억 갖고는 안 됩니다. 300억, 최소한 1,000억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공장하고 사무실하고 인건비하고 그 성장성이 담보되는 게 중소기업에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개별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영업 이익보다도 매출액 성장률이 적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그림으로 보면은 거래량이 늘어날 때마다 고점을 찍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슈가 돼가지고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못 가거든요. 그럼 어떤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출액이 어떤 급증할 수 있는 기대치가 약하다.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시 올라가면은 지금 올라갈 때 된 것 같아요. 2019년도 2월 중순에서 2019년도 8월 중순 요 텀이 있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 맞는다는 것은 뭐 반복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걸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잔액 얼만큼 아는데 이 종목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길에 가시든지 아니면 퇴근할 때 출근할 때 이 길이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길, 바로 가는 길, 왼쪽으로 돌아가는 길 세 개가 있으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다람쥐나 뭐 그런 똑같은데 가는 길로 갑니다. 80% 이상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반등할 때가 안 돼가지고 드림 시큐리티 의뢰하신 분은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이 맞다고 한다면은 반등하는 목표치가 조금 높게 잡으시면은 또 우리 앵커님이 그렇게 목표가를 많이 잡는다고 저한테 꾸지람을 할 것 같아서 안 그래요. 지금은 제가 목표 가격을 3,500원 지금 뭐 목표가 정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3,500원 그러면 지금 매수가격이 2,870원인데 3,500원에 15% 중에서 7.5% 정리하는 걸로 하시고 나머지는 올라가면 그때 다시 또 보유주목 진단을 하시자고요. 제가 말씀드린 매출액이 크게 안 는다는 것이 그림이 나와 있다. 280억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700억이나 1,500억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중소기업의 우리가 성장성에 투자하는 목표거든요.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4477번님의 동훈 아나텍 8,690원에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종목은 이전에 제가 이제 목표 가격 8,350원 줬는데 거기를 이제 쉽게 지금 넘어왔고 목표가 달성 이후에 이제 지금 다시 그 밑에 좀 눌렸는데 이 종목은 지금 목표가를 넘어온 이후에 보면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8,350원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저점 7,770원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가 지지선 역할을 상당히 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을 다시 이제 10,000원으로 수정해가지고 좀 드리겠고 동안 아텍은 펀더멘털 자체로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회사에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직전 고점을 돌파했던 1차 목표가를 넘어가는 모습이 여기가 목표가가 최종적이 아니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10,000원까지 목표 가격을 좀 상당히 위쪽으로 좀 드리는데 이번 어쨌든 IT와 관련된 조정권은 좀 잘 버티시면은 목표가까지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실 분들은 1577-7451번 이용하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